후보이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40년 전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제 저 이정현이 우리 구례, 우리 곡성, 우리 순천, 우리 관양의 현명한 주민들과 함께 섬진강의 기적을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전국 지방에서 최초로 5만 불의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최고의 산업과 문화와 교육으로 한번 지역을 변화시켜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너무 아쉬워했던 김종호 장군 놓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천지개벽입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이정현이 이제 그 마지막 기회에 천지개벽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되면 4선의 중진 국회의원이 됩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거의 없는 중진 의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고위원 2번의 당대표를 지냈고 청와대 수석을 2번 하고 그리고 예결위원을 7번을 했었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정현이 오면 예산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원이 아니면서도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관양 제철 안에 있는 동호안에 규제를 푸는 데 앞장섰고 그 결과 포스코는 관양에 4조 4천억을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례에서는 양수 발전을 우리나라 2개 지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저도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나서서 1조 4천억짜리 양수 발전을 구례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118개 대학교가 경쟁하는 글로컬 대학 1년에 200억씩 5년 동안 1000억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순천이 농도인 전라도의 농업 스마트를 포함한 그리고 우리 전남 동부권의 여러가지 국가 산단의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는 내용들을 함께 잘 설명해서 순천대학교에 글로컬 대학을 유치를 했습니다. 광양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광양에 교육에 아주 대발전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하는데도 저 나름대로도 열심히 뛰어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율촌공단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주선 4호, 5호, 6호를 조립하는 단정 공장을 유치하는 데서도 저는 지방시대 부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실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천의 정원, 국가 정원 유치는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켜주셔야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저 또한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최대 현안이 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전남 동부권에는 60, 70년대에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섰고 80년대에 제철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벌써 40년, 50년이 된 노후 산단이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국가 산단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방 소멸과 함께 우리 지역의 대규모의 이러한 국가 산단들도 이제는 사양 산업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오래된 국가 산단을 대개조하는 정말 아주 파격적인 노력과 그리고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 이정현이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석유화학과 제철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양을 포함한 우리 순천, 바로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에너지를 대전환시켜서 미래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을 시키는데 정말
지역 주민과 지역의 정치인들과 지역의 행정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의 관심을 끌어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철과 석유화학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수소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우리 광양 같은 경우에는 광석을 들여다가 그것을 여기서 재련을 해갖고 니켈이나 망간이나 코발트를 추출해서 여기다가 리튬을 섞어가지고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유일한 지역이 광양입니다. 그리고 또 리튬을 앞으로 4조 매출을 목표로 지금 공장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광양입니다.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가 대개조, 국가 산단의 대개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GS다, LG다, SK다, 롯데케미칼이다, 한화다, 포스코다 지역에 와서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역의 많은 지역의 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청에, 재하청에, 제재하청이나 받아가지고 해가지고는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 기업들에게도 이런 협력업체 그 한 단계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인재들도 지금의 인재들을 가지고는 지금 이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교육을 새로 시켜야 되고 IT 교육을 새로 시켜야 되고 AI 교육을 새로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평생교육, 이런 재교육 이런 기관들을 같이 유치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오래된 국가 산단을 대개조를 하는 일에 저는 최우선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현안을 공약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광양의 경우에는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광양의 자존심이고 광양 사람들의 영원이나 다름없는 백운산을 78년째 서울대학교가 학술림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계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80년을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백운산을 광양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개탕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산을 찾아서 적어도 산림청이 지역민들의 산지 비즈니스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극 앞장을 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포스코하고 했던 많은 대화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광양에 앞으로 2030년까지 31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31조는 앞으로 제철에 그리고 2차 전지에 배터리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의 전환 이 세 분야 전부 첨단 분야입니다. 첨단 분야에 31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포스코의 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섬진강이 째작째작해서 밑에 바닥에 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대강 223km에 해당되는 이 섬진강 바닥이 드러나고 있을 정도로 물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섬진강과 보성강이 물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반드시 섬진강 물을 되찾고 그리고 섬진강을 제대로 물이 흐르게 해서 수변 관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례에 반드시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곡성 같은 경우에는 장미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차마을이 있고 도깨비마을이 있고 그리고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주변에 광주와 남원과 순천을 포함한 1시간 거리에 있는 10개 도시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동화나라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저는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전남 동북권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천대학교로 유치를 하겠고 만약에 그게 어렵고 계속해서 목포하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래 19대, 20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강력하게 추진했었던 공공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을 반드시 전남 동북권에 유치를 하겠습니다. 전남 동북권은 여수, 순천, 광양에 28만, 15만 4천 명이 살고 있고 남한의 하동에서 환자가 온다면 경상도로가 안 받을 것입니까? 곡성, 고흥, 보성, 구례, 인근까지 했다면 13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전남의 제조업의 70%가 몰려있는 전남 동북권의 의과대학에 오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이것까지도 정치적인 논리로 지역민들의 삶을 희생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순천대학교로의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공공의과대학을 추진할 것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이정현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의과대학입니다. 의과대학은 반드시 유치돼야 됩니다. 이것은 그 모든 것보다 최우선하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공의과대학, 다시 말하면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처럼 국가가 의사를 양성을 하고 10년 동안 반드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 예를 들어 군의관이라든가 아니면 보훈병원이라든가 산재병원이라든가 그 밖에 농촌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 같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나 매덕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은 의사들이 있는 그러한 분야, 소외되고 낙후된 그런 분야의 의사들을 공급하는 공공의과대학교, 그 부속 병원을 꼭 유치하고 싶고, 그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국가에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간호사 양성 학교를 바로 광양의 보건대학교 자리다 유치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이정현 후보님께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번 선거활동에 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가장 보람된 점이 있었다고 하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광양에 왔을 때 많이 아파하고 많이 골마있는 부분도 많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 아파트가 거의 부도 직전에 있었었고 그 문제를 듣고 제가 몇 차례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관계 부처와 관계 기관 수없이 많은 통화를 하던 끝에 아주 본질적인 정말 해결점을 어렵게 찾아냈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198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대들이 그런 구제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 필요로 하는 것도 하겠지만은 정말 아파하는 사람, 억울해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뭔가가 추진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기회를 놓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렵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저한테 아주 아침에 손 흔들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 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저한테 아주 다가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욕을 하고 내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접할 때 저는 속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미워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 고향을 위해서, 호남을 위해서 한번 일하지 못했다고 나서는 거, 그게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를 죄인 취급하십시오. 그게 죄입니까? 고향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평생 자기 혼자 힘으로 커가지고 당대표를 하고 청와대 수석을 하고 이렇게 맺은 인맥과 그리고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일하는 고향을 사랑하는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도 제가 죄인같이 보이고 나빠 보인다면 얼마든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그런 것 갖고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했던 정치인이 있으시다면 누구실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훌륭한 정치인 많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평범한 동료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서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토니 블레어입니다. 그분은 아주 극단적이었었던 노동당의 극진적 그런 당의 소속이었었지만은 그분은 자기가 수상이 되고 나서는 진보는 진보로부터 배울 점이 있고 보수는 보수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그래서 둘 다 좋다. 보스. 그러나 진보도 보수도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보와 다르게 디퍼런트, 또 지금까지의 보수와 다르게 디퍼런트. 둘 다 보스이면서 다른 디퍼런트.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묘인들을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진보가 뭡니까? 보수가 뭡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수입니까? 진보, 보수 뜻도 정확하게 사실은 아주 애매모호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괜히 정치인들이 굴레를 씌워갖고 마치 그쪽으로 줄 서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둘을 넘어서고 둘의 장점을 취할 것이고 둘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런 비어윈드를 하고 싶습니다. 제 정치의 가장 큰 이념 중에 하나는 탕평책을 국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탕평이 됐든 정책탕평이 됐든 그게 국시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끝으로 지역 유권자분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의 전남, 우리 방향이 정치의 방향이 아닌 삶의 방향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의 순천을 삶의 순천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의 곡성 구례를 삶의 구례 곡성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주 전남 전국 28명 국회의원 중에 27명 정치 잘한 사람 보내고 한 사람 정도는 정부하고 일할 수 있는 오작교 다리 역할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하나 마련하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저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일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제 손 잡아주십시오.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저 선거 때 돈 절대 쓰지